ここは誇り高き戦士の国エルバフ。 1127화에서는 엘바프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엘바프에는 위그드라실이라는 나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위그드라실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세계의 수입니다. 현재 엘바프는 과거 세계 역사 속 전례와 전사들의 옷차림 등 모티브로는 딱 봐도 바이킹입니다. 게다가 실제 엘바프 출신의 인물들은 대개 북유럽 전설에서 언급된 이름 및 모티브를 가지고 있죠. 즉 위그드라실까지 나온 걸로 봐 엘바프는 확실히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위그드라실에는 9개의 세계가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9개의 세계란 북유럽 신화 속 세계 전체의 근간이고 우주 구조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태양의 신 니카의 상징물에는 총 9개의 원형이 있죠. 아마 엘바프 편에서는 위그라드실의 9개의 세계를 모티브로 한 이야기가 나오며 태양의 신 니카의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실제 위그라드실의 9개의 세계에는 각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세계 미드가르드, 거인의 세계 요투네임, 신족의 세계 아스가르드 등 엘바프는 위그라드실을 모티브로 하며 각 세계에서 각각의 종족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며 이 이야기는 주 원피스 치대의 떡밥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르죠. 다만 이 부분에서는 다음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俺の技はみんな一段階進化する。 제 가설대로라면 엘바프에는 9개의 세계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9개의 세계는 앞서 말한 인간의 세계, 거인의 세계 말고 어둠의 요정의 세계, 극열의 세계, 극한의 세계 등 수련하기 좋은 환경의 세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엘바프 편은 최종막의 한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최종막의 배경이 엘바프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즉 와노쿠니 편이 펑카자드, 드레스로자, 조우, 도트는 와노쿠니로 이어진 것처럼 엘바프 편은 최종막의 무대라기보다 최종막 중간에 걸쳐있는 무대일지 모른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엘바프 편이 중간에 걸쳐있는 무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그라드실이 불타면 라그나로크, 세계의 종말이 나온다는 북유럽 신화가 있는데 이를 통해 1126화에 나온 위그라드실이 불타면 끝이라는 대사는 떡밥이 되며 진짜 최종막의 이야기는 엘바프 편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엘바프는 최종막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도 그 전에 또 다른 주제의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엘바프 편은 성장 떡밥이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확실하게 엘바프에서 성장할 떡밥이 있는 두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홉입니다. 우홉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1127화 풀버전에서 말했는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세밀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홉에게는 시그니처 기술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홉 해머입니다. 이는 아르눌 땅의 간부 추에게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이후에는 5톤짜리 쇠망치를 들었다고 거짓말을 해 알라바스트 편에서 사용하기도 했고 페로나에게는 가짜 10톤 쇠망치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해머는 우홉을 상징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엘바프는 우홉을 위한 에피소드인 걸로 추정됩니다. 우홉이 유독 엘바프를 기다리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기도 했고 우홉의 이름은 이소우아에서 따온 걸로 추정되는데 우홉의 모티브가 된 이야기 양치기 소녀는 이소우아의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이며 우홉의 스펠링과 이솝의 스펠링이 비슷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이소우아에서 우아는 영어로 페이블입니다. 그리고 우아 페이블을 거꾸로 읽으면 엘바프가 되죠. 이처럼 엘바프는 누가 봐도 우홉의 이야기입니다. 즉 우홉은 엘바프에서 확실히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엘바프의 전사들의 모티브는 바이킹으로 바이킹의 상징 무기는 해머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와노쿠니는 조로를 위한 에피소드였고 와노쿠니의 모티브는 일본 사무라이의 시대였으며 조로는 와노쿠니에서 사무라이의 상징 무기인 검, 엠마를 얻었습니다. 이 패턴대로라면 우섭은 해머를 얻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게다가 엘바프의 배경 모티브는 북유럽 신화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북유럽 신화에는 바이킹의 상징 무기 망치를 쓰는 매우 유명한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토르입니다. 즉 우섭은 이곳에서 토르의 멸리르와 같은 엘바프의 상징 무기 망치를 얻으며 추후 바노거를 상대할 정도로 성장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엘바프에는 북유럽 신화의 장난의 신 로키를 모티브에 엘바프의 왕자 로키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북유럽 신화의 찐 주인공들은 토르와 로키로 평가받고 있는데 만약 엘바프 편에서 로키와 달리 토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토르의 역할을 우섭이 맡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엘바프에서 확실하게 성장한 인물 두 번째는 나미입니다.
저는 나미가 엘바프에서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태양을 얻을 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만약 이 가설대로라면 나미는 빅맘처럼 날씨를 조종하는 여자가 될 것이며 사왕의 적단이지만 약체라고 평가받는 나미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올 거로 보이죠. 다만 엘바프의 성장 떡밥은 우솝 나미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괴물 3인방도 이 엘바프에서 성장할 떡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분명한 건 루피는 몰라도 조로와 상대는 성장해야 합니다. 현재 최종막의 마지막 상대는 이모와 오로성입니다. 그런데 이모와 오로성은 서왕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현재 니카 루피는 사왕급입니다. 사실 루피가 오로성을 이기지 못한 건 공격이 통하지 않아서였지, 공격이 통하며 대결을 했다면 루피가 이겼을 확률이 큽니다. 실제 루피와 보니의 합동 공격으로 세턴은 죽은 거나 다름없었지만 다시 부활하는 능력 때문에 이기지 못한 거였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조로와 오로성 나스즈로의 대결 플래그입니다. 현재 나스즈로는 와노쿠니의 초대 기체를 들고 있는 세계 최강의 검객인 만큼 세계 최강을 원하는 조로와 나스즈로의 대결 플래그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로가 나스즈로를 상대하기에는 아직 조로는 약합니다. 더 나아가 조로가 나스즈로를 상대한다면 상디도 오로성 중 한 명 혹은 적어도 나스즈로급은 상대할 텐데 상디 역시 오로성급을 상대하기에는 아직 약합니다. 즉 조로와 상디는 분명하게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엘바프 편에서 조로 상디는 성장할 떡밥이 있습니다. 물론 루피 역시 성장할 떡밥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위그라드실의 9개의 세계는 니카와 연결되어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번 엘바프 편에서 루피는 니카의 본질을 이해하고 진짜 니카의 힘을 사용할지도 모르죠. 다시 돌아와 조로와 상디를 이야기해보자면 실제 위그드라실의 세계는 지옥의 세계가 있는데 현재 조로는 지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로는 킹을 이기며 지옥의 왕이 된다고 하였으며 조로의 검 엠마는 지옥의 대왕 연마대왕의 일본 시기로 연마의 일본 발음이기도 하며 조로는 실제 지옥에서 온 사신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즉 조로는 엘바프에 있는 지옥의 세계로 가며 엠마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신의 정체가 나오며 영구 흑도를 깨우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위그드라실에는 극열의 세계가 있는데 현재 상디는 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상디의 불은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온도가 낮을수록 빨간색이며 가장 뜨거운 불은 파란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성한 상디는 퀸을 상대하며 이프리트 잠부인 파란색 불을 사용했죠. 즉 상디의 불은 계속해서 성장 중이거나 다름없는데 현재 만화적인 요소에서 가장 강한 불은 검은색 불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엘바프에서 상디는 극열의 세계에서 검은색 불을 각성하지 않을까요? 만약 검은색 불을 사용한다면 검은 달이 상디에게 가장 어울리는 각성이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